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또 각종 안보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 벨고로드, 쿠르스크, 브란스크 이쪽인데 벨고로드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와서 하르키우 쪽에서 전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그 중간에 있는 수미 쪽에서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 위에 체르니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브란스크 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주지사는 다 막아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이게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첫날인데 우크라이나군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완전히 파상공세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호이 24 공격기가 있는 기지 드론으로 왕창 때려버렸고요. 그리고 미그 31K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쏘는 그 기지를 완전히 그냥 엄청난 전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이런 러시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공격을 계속 퍼부어버렸는데 하루 만에 어떤 전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야외 유세에서 방탄판을 첫 도입을 해서 유세를 했고요. 반해서 해리스는 인플루언서들, 이 SNS, 유튜버, 이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포섭해서 SNS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저격을 한번 당했으니까 이렇게 방탄판을 사이에 놓고 또 뒤쪽에도 있고 막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폐쇄된 갇힌 이미지, 폐쇄적인 이미지,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여기 해리스는 행사장에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초청해서 정말 뭔가 좀 역동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SNS를 또 과거에는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대통령 당선되었던 그런 이 정파가 있죠. 그런데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보수 우파 정당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보시면 뭔가 좀 다른 분위기다. 조금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트럼프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휴전 그리고 인질협상이 매우 시급하다. 빨리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랍 국가들은 이 필라델피아 회랑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문제다. 미국이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필라델피아 회랑의 통제권을 이스라엘로부터 뺏어라. 그게 미국이 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벌써 필라델피아 회랑에서 150개의 땅굴 회랑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50개 발견해서 파괴했다고 했죠. 그런데 또 150개니까 100개 더 발견한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 정도로 마구마구 땅굴을 파서 이집트 쪽으로 가려고 또 무기 이런 것들을 불법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집트나 다른 나라에게 통제권을 넘어주면 그동안 1년 가까이 싸워왔던 이런 그 하마스의 무력을 전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작업은 완전히 그냥 허송세월한 덧없이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데 아랍 국가들은 그걸 지금 내놔라 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결코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N12 그리고 Ynet Alert 이 방송은 이집트 관료를 인용해서 시누아르가 휴전하면 목숨을 보장해 주기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협상이 결렬됐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시누아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집트 관료가 이야기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카더라 이야기죠. 그래서 시누아르가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데 내가 휴전하고 이렇게 됐을 때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암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숨 보장을 요구해달라. 이걸 이제 조건이다. 휴전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거 안 들어줬다. 너 반드시 죽인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좀 꾸짖어 달라. 이 말인 거죠. 헤즈볼라는 탄약고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골란 고원의 카스란에
로켓 50발 집중 포격을 가했는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좀 목조주택이 있어요. 변두리다 보니까 주택 한 채가 대파됐는데 한 명만 경상을 입었다고 해요. 한 50발 정도 로켓이 날아왔는데 그걸 대부분 이렇게 했는데 그 잔해가 떨어져서 이렇게 한 채의 주택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한 명만 경상을 입은 이런 상황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알-악사 순교자 여단, 이 헤즈볼라 부대인데요. 공동지휘관 겸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준장인 칼릴 알-마크다를 공습으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제거했는데 헤즈볼라 장군이에요. 헤즈볼라 장군인데 이란으로부터 준장 직위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란군은 아니고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 장군을 제거를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는 영웅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시신이 든 관을 들고 지금 시가 행진을 하면서 보복 전쟁을 지금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주권 그리고 억제력을 위해서 국가 핵 전력 변경 논의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란이 우리는 핵 개발 결코 안 한다 라는 게 국가 핵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거 다 그냥 대외적인 거고 실제로는 북한처럼 밖으로는 안 한다 하면서 안으로는 핵 개발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커밍아웃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IAEA는 4개월 내에 핵탄두 13개 제조 가능하다라고 지난 5월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5월에 얘기했는데 지금 3개월 지났죠. 다음 달 되면 이란이 핵탄두 13개 제조 가능하다라는 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견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란을 때려야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거의 뭐 100%이 핵을 확산시키지 않겠습니까? 헤즈볼라에도 주고 인민동원군에도 주고 뭐 가자 지구 하마스에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소멸시켜버려 라는 지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핵을 제거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란의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라크 중부 대도시 카르발라에서 인민동원군 그러니까 이 무장 세력들이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 인민동원군하고 이라크 정규군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많은 시장 근처인데 총격전으로 수십 명이 사망했어요. 바로 바그다드에서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큰 도시인데 이렇게 교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여기다가는 올려드리지 못하고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올려놓고 이 동영상 마칠 때 링크를 해드리겠으니까 여러분들 그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Weapons of World도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세요. 자,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 이게 캐나다 정보기관 이름입니다. 캐나다 전국 125개소의 유대인 학교, 병원 시설에 폭파 위협을 한 사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그걸 지금 막아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무슬림이 묻지마 총격에서 그냥 서 있던 독일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반바지 입고 서 있는 사람, 배낭 메고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이자가 제가 동영상 봤는데 너무 기가 차서 그냥 가다가 그냥 이 사람 뒤에 목 뒤에다가 총을 그냥 팡팡 쏴버려요. 또 쓰러지니까 또 쓰러진데 또 쏴버려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잡았죠. 이렇게 동영상이 찍혔으니까 CCTV 찍혔으니까 정말 이 무슬림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무슬림 많아지는데 우리나라에 온 무슬림들은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이 드디어 이란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중부 사령부는 F-35C 전투기와 F-18 전투기들이 작전하는 것을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링컨 항모에는 F-35가 탑재되어 있죠. F-35 작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영상 공개했어요. 이것도 제가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올려놓고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11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 25대 격파, 차량 59대 격파, 특수장비 17대 격파, 야포 46문 격파, 무인항공기 96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전투가 134건이 있었고 적에게 실질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저는 느낌에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쿠르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와요. 러시아는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공세를 집중했는데 피난을 가고 있는 민간인 행렬을 향해서 공습을 퍼붓고 해서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포크롭스크 이 지역을 향해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죠. 이 초록색 화살표가 피난을 가고 있는데 피난 가는 민간인이에요. 거기 위에 지금 전투기 마크들이 있죠. 이게 폭격한다 그 말입니다. 피난 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11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다친 사람도 많겠죠. 러시아가 민간인을 향해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의 90개 정착촌 주민 대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포크롭스크 쪽에도 저렇게 밀려 들어오고 하니까 90개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가라. 그대로 있으면 전쟁이 휘말린다. 또는 러시아군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 피난 가라. 대피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꾸는 차원에서 쿠르스크를 공세를 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쿠르스크에 이어서 브란스크주까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치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로스토프주의 러시아군 S-300 방공포대를 공습했는데 해군이 나섰어요. 해군은 지금 다 대부분 오데사에 있죠. 오데사에 있는 해군이 아조프의 안에 있는 로스토프주의 노보샤오틴스크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드론으로 공습해서 파괴시켰다라는 전과가 나왔어요. 해군이 대단합니다. 넵튠 미사일 쏘지 않고 드론 쐈답니다. 러시아는 아조프 여단 출신의 포로 23명에게 징역 24년형을 구형했답니다. 전쟁 범죄 혐의로. 아조프 여단 초기에 그 마리우폴에서 아주 열심히 싸웠던 부대들이죠. 우크라이나 말로는 아조우 여단이라고 하는데 상당수가 포로 교환해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지만 러시아가 생각할 때 얘들은 안 돼 라고 하는 초창기 멤버들,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속 러시아와 싸워왔던 그 초창기 멤버들, 바로 우크라 나치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로 교환해주지 않고 징역 24년형을 구형했답니다. 미국 DIA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대공세를 치를 여력이 없는 상태다. 기진맥진했다 둘 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드니프로 페트롭스크의 시내에서 친러파가 사보타주를 했는데 5명을 체포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그냥 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이런 묻지마 테러를 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친러파라고 합니다. 5명을 체포했답니다. 참 우크라이나 전방 후방 할 것 없이 정말 어렵습니다. 로스텍,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영 방산업체죠. 이 로스텍 사장이 3차 대전 위기다. 이게 뭐냐? 미국과 유럽이 3차 대전을 자꾸 조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러시아는 2년치의 무기, 전쟁을 2년을 다 할 수 있는 무기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차 대전 그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독일은 러시아가 지금 회담을 거부해서 지금 전쟁 상황이 휴전이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러시아를 비난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포로를 참수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투 중에 오히려 또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우크라이나 군 중에. 그 포로를 참수했어요. 참수가 뭡니까? 목을 자른다는 거죠. 칼로. 그리고는 그 자른 목을 내걸었습니다. 그걸 또 효시라고 하죠. 그걸 공개했는데 이 오신트들이 이자는 용서할 수 없다. 러시아 측 오신트들도 이건 너무하다.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신원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해요. 바로 이 사람인데 저기 뒤에 기둥 같은 게 있죠. 여기 지금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효수된 상황인데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앞에 보면 여기 해군 마크가 있어요. 즉 이자는 해군 육전단 소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해군은 155 해군 육전단이에요. 그래서 155 해군 육전단 소속의 지금 여기 얼굴 일부가 마스크가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공개됐으니까 네티즌 수사들이 충분히 찾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이 지금
예의 신원을 찾고 있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러시아가 프롤레타르스크 제휴소 지금 비격된 거 지금 6일째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 정말 뭐 엄청나게 꺼질 수가 없어요. 이거 물 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불 꺼져라, 불 꺼져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인디안 기후제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디안 기후제가 비 올 때까지, 자연적으로 비 올 때까지 기도해서 드디어 비가 왔구나, 우리의 기도가 통했어 라고 한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뭐 손을 댈 수 없고, 그래서 꺼져라 꺼져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름 다 타서 꺼지면 우리의 기도가 통했다라고 하려고 이러는가 봅니다. 참 하다가 답답하니까 이런 짓까지 하네요. 자, 중요 소식, 오늘 정말 화끈하게 치고 들어간 우크라이나군 보겠습니다. 도네츠크 전선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그야말로 파상 공세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 이어 브란스크 지역에서도 지상군 침공이 식별되었고, 러시아 전국 각지의 전략 공군기지들이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제 장갑차들과 드론의 지원을 받는 지상군을 체르니우주 북쪽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브란스크주에 투입했으며,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8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8월 21일 오후 7시경 시작됐는데요. 차종이 확인되지 않은 차륜형 장갑차 여러 대와 다수의 드론을 앞세운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브란스크주 클리모보시 자브라마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장에 있던 연방보안국 예하 국경수비대 병력 1개 분대와 지원 나온 국가근위대 체첸 아흐메대대 파견대 10여 명으로 응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 보고마즈 브란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격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크렘린 밀블로거 마쉬는 자브라마 지역을 공격한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200명이 넘는 규모였고 22일 오전까지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현재 브란스크 상황도 쿠르스크 전선 초기 상황처럼 러시아 당국이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는 쿠르스크와 브란스크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각 8월 21일 야간부터 22일 새벽 전선에서 약 45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본토 볼고그라드주의 마리노프카 공군기지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해당 기지는 러시아 공군 제11 혼성 항공연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수호-24M 공격기와 방공부대가 주둔하는 곳인데요. 해당 공습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지 내에서 다수의 폭발과 유폭이 관측돼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모스크바 동쪽의 니즈니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에도 다수의 자폭 드론을 날렸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제3958 기지 주둔지인 이곳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투발 전력인 미그-31K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이 기지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각각 한 대의 미그-31K와 일류신 76 수송기를 파괴하고 최소 5대의 미그-31K 전투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공격 전 이 기지에 미그-31K 11대와 일류신 76 수송기 5대, 다수의 헬기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파상 공세는 러시아를 더욱 압박해 휴전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같은 공세에 푸틴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치더니 또 한 군데 더 러시아 본토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브란스크주죠. 자, 여기가 쿠르스크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가 벨고로드주, 그리고 이 북쪽이 브란스크주인데, 브란스크주에서도 여기, 그러니까 바로 옆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거의 뭐 삼각꼭지점 지점, 이 지역을 지금 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브란스크 주지사는 다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뭐 FSB 국경경비대 뭐 한 개 분대라니까 뭐 최대 10명, 그리고 체첸군 10여 명 해서 한 20여 명 가지고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왜?
마쉬라고 하는 친크렘린 밀 블로그가 내가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 들었는데 200여 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근데 무슨 뭐 담아가냈다는 거냐? 라고 오히려 친크렘린 밀 블로그가 반박을 했어요. 이게 쿠르스크로 이렇게 치고 들어갔을 때, 지금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간 곳이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쿠르스크 주지사가 다 막아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그러나 여기는 쿠르스크 쪽에는 처음에 한 2,000명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2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쿠르스크처럼 대규모 공세는 아닌 것 같고, 쿠르스크 쪽에 지금 러시아군 방어병력들이 제법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또 이쪽으로 조금 더 빼는 이런 그 공격, 성동격서의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기저기 마구마구 흔들어야 되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들어간 거 그냥 뭐 세게 들어가서 또한 여기 클린치 이 지역까지 들어가서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벨라루스의 고멜, 여기가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또 벨라루스군이 대거 주둔하고 있는 군사도시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이런 그 차단 작전까지 성공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드론을 또 대거 날렸습니다. 러시아 마리노프카 공군기지, 여기에 지금 불길이 막 화강이 충천하죠. 여기에 수호24 대형 공격기입니다. 수호24 그리고 수호 34까지 지금 파괴되어 와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때렸어요. 때려서 나사의 위성, 이 화재 감시 위성 여론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큰 불이 나 있는데, 여러분들 뭐 공항 구조 잘 아시다시피 활주로가 있으면 이 활주로 바로 중간에 주기장 그리고 통제 관제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큰 불이 났다라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 파괴됐단 말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네 군데에 큰 불이 나 있는 전과를 올린 거예요. 제법 큰 전과를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과 발표는 우크라이나군이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모스크바보다 더 동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국경에서 655km 떨어진 이곳인데 여기에 있는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라는 것을 때렸는데 여기는 미그 31K, 바로 이 비행기죠. 여기 밑에 뭔가가 달려있는데 이게 바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격 많이 했죠. 그 미그 31K가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또 대거 때려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한 대는 완전히 파괴됐고 5대는 사용불능 대파됐다. 그리고 일류신 76 수송기도 한 대 대파시켰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진은 아직 공개 안 됐어요. 사진까지 공개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엄청난 전과죠. 전투기, 특히나 대형 전투기, 굉장히 큰 대형 전투기죠. 이런 대형 전투기 6대를 파괴시키거나 못쓰게 만들고 대형 수송기 한 대를 못쓰게 만들었으면 이거 엄청난 전과를 올린 건데, 자 이렇게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오고 브란스크로 치고 들어오고 공군기지 2군데를 때리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도록 러시아 본토를 때리니까 푸틴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야, 이거 참아야 되나? 핵 공갈을 또 한번 해야 되나? 그리고 진짜로 핵을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우크라이나군의 신출귀몰한 공격으로 전선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아주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까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군사 TV에서 브리핑할 내용인데, 우크라이나군의 독일로부터 받은 마르더 1A3 보병 전투장갑차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 진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완전히 그냥 기관포로 초토화 박살내는 영상까지도 제가 웹폰 서버 와우에 올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와우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